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소아과의 닥터 데이비청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코로나는 나이가 든 사람들, 노인들, 고령층에서 아주 위험하고 어린아이들은 가볍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집마다 모두 이 자녀들이 있고 또 손자, 손녀들이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들에게 코로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들이 코로나가 어떤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대로 이 코로나는 아이들에게는 감기처럼 그렇게 가볍게 지나갑니다. 노인들처럼 호흡부진이라든지 사망이 적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이 열이 보통은 고열이 생기고 이렇게 해도 대개는 오히려 그 고열 때문에 몸에 그 인터페론이라는 이런 물질이 활성화돼 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는 오히려 경과가 아주 짧고 가볍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실제 한 90% 정도는 대개는 무증상 내지는 경증으로 지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이 사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른들은 지금 사망이 50만, 60만 일인데 소아들은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한 1,000명 정도, 미국에서 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0대 1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500대 1이면 아주 적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 델타 변이를 통해서 보면 소아들이 이 확진자가 자꾸 늘고 있어요. 그 옛날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 델타 변이 나온 이후에 소아들에게 더 확산이 많이 되고 또 소아들이 그 중에도 여러 가지 중증 환자들이 조금씩 많아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롱홀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성 코로나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 증세가 보통은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3일 내지 5일 만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아주 드물게 이것이 또 이렇게 몇 달씩 가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세가 가령 두통이 나 옛날에 감기를 앓았는데 다른 건 다 좋아졌는데 머리가 아픈 게 아직도 가끔 자꾸 자주 아픈데 지금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두통이 있다. 이런 학생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탈모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그 메커니즘은 제가 잘 못 봤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탈모가 있는 경우에 있고 입맛이 달라지고 또는 이 냄새를 못 맡고 이런 또 감기 증세가 그냥 기침이 몇 달씩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천식도 아니에요. 천식도 아닌데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은 만성 코로나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 중에도 중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들에게도 만약에 중증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일단 저혈압이 있을 수 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근염이라든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있다든지 또는 심장을 둘러싸는 심낭, 심장을 둘러싸는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호흡 곤란이 오고 혈압이 떨어지고 아주 가슴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심근염이라든지 심낭염이 있는 사람들은 회복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병이 다 증세가 다 지나갔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이렇게 따로 자기 격리하고 있다가 스포츠를 하고 싶어서 몸이 건질거립니다. 그러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가서 운동하다가
잘못하면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운동하다가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복귀하기 전에 코로나 앓았던 아이들은 이 심장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음파 검사와 EKG를 해서 혹시 이런 심근염이나 심낭염의 그런 흔적이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보는 것이 좋아요. 이스라엘 통계를 보니까 3세에서 18세 사이에 이렇게 롱홀러 만성으로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11.2%가 지속 증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지속 증세가 있는 경우도 한 6개월 지나니까 그것이 이제 1.8% 내지 4.6% 이렇게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지속 증세가 이렇게 11.2%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개 이제 호흡 증세라든지 무기력증이라든지 맛을 못 본다든지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대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통계도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이 롱홀러가 있는데요. 물론 14.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1.2%, 영국 통계에 보니까 14.3%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10% 이상이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오래 증세가 가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개 휴식하고 또 우리가 영양을 보충하고 이렇게 하면 다 보통은 몇 개월 후에는 다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 특징적인 것이 미스크라는 겁니다. 미스 C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MISC는 아주 장기가 여러 군데에 염증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비슷한 것이 카와사키 병인데 이 카와사키도 보통 감기라든지 바이러스 후에 생기는데 이 카와사키의 심장에 이 합병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와사키 병이 있으면 보통 그 열이 아주 고열이 일주일 이상 나겠죠. 그다음에 눈이 빨개집니다. 결막염이 생기고 그다음에 입이 붓고 이렇게 구강염이 있고 혀에도 부종이 생길 수 있고 발진이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심장에 이 합병증이 있는데요. 이 비슷하게 이 코로나도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카와사키 비슷한 이런 다장기 염증 증후군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은 대개는 이제 신장이나 폐 또는 장이나 피 또는 피부 이런 데 신경계통에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롱홀러가 꼭 그 PCR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롱홀러가 있는데 PCR이 네거티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이 코로나가 유행하고 한 박자 늦게 유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미스크라는 것이 이것이 대개는 이 코로나와 우리가 상당히 연관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방역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마스크를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아이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다는 게 코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또 마스크 바깥을 손으로 자꾸 댄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 손에도 그게 묻고 마스크를 쓰고 또 눈을 비빈다든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씻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소아들이 그 방역이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주에서 소아 마스크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아주 갑론을박 아주 싸움이 심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게 해야 된다. 또는 오히려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지금 아주 극단적인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소아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제 백신입니다. 12살 지금 이상까지는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데 12살 이하에 이 백신을 맞아야 될 것인가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백신이 지금까지 나온 이 백신의 효과를 보면 아주 중증 예방에는 아주 우리가 A 학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죽는 그런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증 예방에는 아주 효과가 좋은데 이 감염 예방에는 낙제점입니다. D 낙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데도 아직도 이 돌파 감염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의 전염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차피 백신을 맞기 전에도 아주 중증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아주 뭐 500대 1 정도로 아주 약하죠. 그런데 전염 예방에는 아주 실망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백신 맞힐 근거가 비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데 백신 부작용이 또 만만치 않아요. 이 피로감이라든지 두통, 근육통, 또 백신을 맞고 또 심근염, 심낭염이 생기는데 물론 코로나 걸린 후에 백신 심근염이 생기는 것이 백신 맞고 걸린 것보다는 뭐 6배로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백신 맞고도 또 이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백신을 맞고 월경불순이라든지 하혈, 이 월경이 없어졌다는 그런 아이들이 제 환자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여자들이 부작용이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이 남성들보다 이 면역 기능이 더 활발해가지고 항체를 더 많이 생산한대요. 그래서 이 반응이 더 격렬하다는 거죠. 자, 이 코로나 피해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데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피해가 작은데도 왜 우리가 굳이 맞추려냐 하면 결국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나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접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시에도 보면 어른들은 사실은 성인들이 다 멸절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소아 청소년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남게 하시는데 이 코로나도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어린아이들은 가볍게 지나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